안녕하세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제야 나타났냐고요? 방콕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감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브이로그 채널을 만든 건 비트코인 때문이었는데요. 2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온 천지가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뭔가 하고 잠깐 봤었는데요.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천만 원에 근접했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고점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1억까지 간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해서 이 채널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기다.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전문 브이로그 채널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어쨌든 지금의 현실은 비트코인이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은행 예금 금리가 똥값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펀드에 들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펀드를 거의 7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률이 38%인가요? 그 정도 손해를 보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정말 7년 동안 하루하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된 금융상품은 제 손실률보다 훨씬 막대하더라고요. 거의 80에서 100% 정도 손실률이 나오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인가요? DLF. 그게 작년부터 말썽이 많았는데요. 수익률은 5% 정도인데 손실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펀드라고 하지만 사실 파생 상품에 가깝습니다. 파생 상품이라면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위험한 투자 상품이죠. 이런 상품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어떻게 설계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품 설계가 무척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만들 때 수학자, 공학자, 법률가들이 모여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요. 때문에 이 상품이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규약들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 중에 예전에 키코라고 있었는데요. 환율 상품이죠. 근데 그 상품 때문에 흑자 도산한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백억의 흑자를 받는데도 이 키코 상품 하나 때문에 회사가 박살났었죠. 이 상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은행들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관이 100페이지 정도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전문용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판매한 은행 측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아무 손해 없이 떼돈만 벌었죠. 그리고 이걸 설계한
미국 금융회사들도 떼돈을 벌었고요. 오직 이 상품을 가입한 중소기업들만 작살이 난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잊혀질만 하면 이름만 바꿔서 그럴듯하게 상품을 만든 다음에 파는 겁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죠. DLF가 유행하기 전에는 ELF라고 해서 주가연계 펀드가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확정되는 만기일에 갑자기 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제법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모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펀드가 판매가 안 돼서 수조 원의 돈이 묶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오늘의 추천 메뉴는 먹다 남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추천 상품을 함부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품이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익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도 잘 지지 않습니다. 결국 당하는 건 여러분들이죠. 먹이 피라미드를 보면 제일 위층에 외인, 그 다음이 기관, 큰손, 조막손, 슈퍼개미, 제일 하층이 개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호구, 일용할 양식,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예전에 선물이라는 금융상품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죠. 그 당시에는 선물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었습니다. 100만 원만 가지고도 누구라도 하고 싶으면 선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선물로 돈을 번 개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외인과 기관들입니다. 외인이 80%, 기관이 20%. 결국 개미들만 쪽쪽 빨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선물 투자를 함부로 못하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2달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 3천만 원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선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돈 먹고 돈 먹기입니다. 도박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주식이 훨씬 안전하고 괜찮은 투자 상품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선물의 매력을 느끼는 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박, 떼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결과가 말해주듯이 대부분은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선물로 유명하신 분이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분인데요. 선물 투자로 원금 8천만 원을 통해서 1,000억이 넘는 수익을 만드신 분이죠. 하지만 이분도 결국에는 다 털리고 가지고 있던 선물 회사까지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될 것 같은 그럴듯한 투자 상품은 여러분들을 믿기로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대부분은 깡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대한 투기판에서 초짜가 그렇게 쉽게 돈을 딸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부자로 아마 넘쳐날 겁니다. 투자 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깡통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 전의 선배들도 그랬으니까요. 따라서 탐욕을 버리고 꾸준히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놈은 맨날 개소리만 하고 있어. 다른 브이로그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떠드는데
아니, 이놈은 맨날 쪽박 찬다, 깡통 찬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임마 구독자가 없는 거야. 시청자도 없고. 알아, 임마? 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